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의 각각의 질병이라든지 수술 방법이라든지 또는 수술 후의 주의사항과 같은 실질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좀 쉬게 되었던 이유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진실성이 좀 결여됐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 있지만 특히 의학 관련한 지식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인 성형이나 실금이나 여성의 성적인 문제나 몇 가지를 좀 유명하다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너무 좀 과장되고 그 내용이 굉장히 홍보성 문구에 지나치게 좀 선동적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같은 의사 입장에서 조금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저를 알리고 병원을 알리고 제가 실력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면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든지 특히 뭐뭐를 잘한다, 어떤 시술이 좋다, 또 요상한 이름을 붙여서 환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것들은 여성의 성적인 고민이나 문제를 너무 장사꾼처럼 다루지 않나 속상함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정액이 어떻게 하면 맛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자극적일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일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수술을 잘한다,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다라는 그런 내용, 거기에 맞는 성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적인 홍보성 문구들이 유튜브를 도배하는 상황에서 병원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 책임은 결국 여러분이 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시간을 면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면 상담 실장이라고 할까요? 또는 간호사라고 할까요? 그분들과 충분한 상담, 질병에 대한 상담도 있지만 주로 가격적인 내고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제 수술할 시술자인 그 전문의와는 짧게 얘기를 하고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가 없이 환자가 원하는 시술 위주로 이루어지는 병원, 심지어는 거기에 세트화 시켜서 이런 시술할 땐 이것이 좋다라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추천받는다든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병원은 환자의 그런 맞춤식, 개개인에 꼭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익에 좀 더 치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의사와 충분히 진찰을 하고 검사하고 그날 부족한 검사가 있으면 혈액 검사 등 기타의 어떤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고민하고 수술의 내용 중에서 의심이 가거나 부족하다면 다른 병원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추천하는 수술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벨라주 클리닉을 꽤 오래 한 입장에서 볼 때 질병에 대한 제 소신을 좀 정리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벨라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대 중반의 의사가 됐고 한 30대 중반의 전문의가 됐고, 그때까지는 아이 낳는 일, 출산, 특히 저는 이제 산과 쪽에 더 공부를 하다 보니 태아 기형이나 이런 쪽을 관심을 갖고 살다가 40대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의학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나름 여성의 성기능에 관련한 공부를 하다 보니 산부인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없을까 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선생님을 좀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나와서 학회를 구성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해부학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 그것이 어떤 제가 만든 책이 되기도 하고 외국 저서를 번역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굉장히 전문화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상당 기간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다양한 환자군을 접하고 케이스가
수술하고 10년 이상의 어떤 경과를 보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제가 꼭 잘하는 곳과 의사의 능력으로 또 현재 의학적인 발전 상태로서는 무리가 있는 것들에 대한 판별력이 좀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상담을 의뢰하고 찾아오시게 되면 제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과 정보,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환자에게 맞춤식으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저에겐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며, 또 그러한 것들을 결과를 끝까지 수행해내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상의할 수 없는 문제를 어렵게 꺼냈다면은 그런 것들을 대하는 선생님이 조금은 같은 마음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것처럼 환자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도 옳지 않고,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환자분들에게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이러한 치료들이 가져올 적절한 결과, 축적된 경험에 따른 예측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만나서 상의하고 결정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병원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국은 뭐 벨라주에 와라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끔씩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전문성, 또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오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하고 그것만 했다고 물론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환자군을 선택하고 그 환자 속에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자기의 의학적 경험이 쌓이고 수술의 방법이 발전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과 뭐 병원 개원하고 2, 3년 만에 그렇게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출산도 하고 뭐 암수술도 하고 염증도 치료하면서 이 분야만을 계속하기는 사실 이 분야 하나도 그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성 문제는 상업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사의 신념입니다. 병원을 유지하고 병원의 수입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게 필요 없는 시술을 권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요. 좋은 선생님들은 많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